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서 복수자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의 집안으로 그 여자의 딸 얼굴을 하고서요. 한 아이를 빼앗긴 엄마는 30년 동안 5살 지능으로 살았고 그 아이를 빼앗아간 여자는 드림그룹의 사장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멀쩡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 곁에 있는 딸은 진짜 딸이 아닙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 한 여자의 욕망에서 시작됐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화영. 드림호텔 사장. 드림그룹의 핵심 인물. 겉으로는 유능하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안에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은 범죄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30년 전 마동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아들. 재벌가 후계자.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죠. 최화영은 그 남자를 원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방식으로요. 문제는 마동석에게 이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숙희. 고아 출신. 배경도 없고 집안도 없는 여자. 그러나 마동석은 그녀를 사랑했고 두 사람 사이에 쌍둥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화영은 무너지는 대신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마동석 회장 아버지 마대창 앞에서 정숙희를 철저히 짓밟는다. 고아에다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우리 가문에 들릴 수 없다. 마대창 회장은 최화영의 편이었고 정숙희는 그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두 번째, 정숙희를 절벽으로 몰아붙입니다.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정숙희는 그날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최화영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정숙희는 죽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오복길. 평범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그는 수키를 구하고 수키가 낳은 아이 중 한 명인 오장미를 자신의 딸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이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최화영이 가져갔습니다. 자신이 유산한 아이 자리에 수키의 아이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마설인. 드림그룹 사장의 딸. 재벌가의 손녀. 화려한 집안에 축복받은 아이. 그 정체가 사실은 납치된 아이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빼앗겨 자신을 납치한 여자 밑에서 30년을 산 아이. 이건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된 범죄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 거대한 판 위에 정확히 놓인 말입니다. 누구 하나 허투루 등장하는 캐릭터가 없어요. 오장미는 이 드라마의 심장입니다. 반찬가게 딸로 자랐습니다. 요리사 꿈을 키웠고 웃음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양부 오복길이 죽었습니다. 둔기로 맞아서. 그 둔기를 든 사람이 최화영이라는 걸 장미는 모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동생 마설인이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그 사고를 낸 사람도 최화영. 장미를 죽이려 했던 뺑소니 차가 대신 설인을 쳤습니다. 장미는 결정합니다. 내가 너로 살며 최화영을 부술 거야. 의식불명인 동생 설인 대신 자신이 가짜 마설인이 되어 최화영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드림그룹 안으로. 적의 심장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작전인지 생각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최화영은 이미 사람을 죽인 전적이 있는 여자니까요. 그런데 장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심지어 최화영의 신뢰를 조금씩 얻어가면서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오장미의 감정관리 능력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 앞에서, 아버지를 죽인 여자 앞에서 태연하게 딸 역할을 합니다. 그 얼굴 뒤에 쌓인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손에 땀이 납니다. 함은정 배우가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쌍둥이 자매인 오장미와 마설인을 동시에 연기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얼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마서리는 재벌가 손녀로 자랐지만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최화영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 드림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게, 그 안에서 서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클럽을 전전하고 도둑질 연기를 하는 등 결핍된 행동들을 반복했죠. 그러다 장미를 만났을 때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얼굴을 마주합니다. 너처럼 살지 않아 다행이야. 근데 왜 우린 닮았지? 이 대사가 두 자매가 처한 상황을 압축합니다. 서리는 부유했지만 공허했고 장미는 가난했지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결국 그 진실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서로 자리를 바꿔 살겠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 결단이 최화영의 타깃이 됩니다. 최화영이 보낸 차가 서린을 쳤을 때 서린은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집니다. 드라마 내내 서린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하지만 서린이 깨어나는 순간이 이 드라마 최대의 카타르시스가 될 겁니다. 두 자매가 동시에 최화영 앞에 서는 그날. 난 당신 딸이 아니야.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은 단순한 나쁜 엄마나 악당 시어머니 수준이 아닙니다. 30년짜리 범죄자입니다.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 정수키를 만삭 상태로 절벽으로 몰아 추락시켰습니다. 둘. 수키의 아이 서린을 납치해 자신의 친딸인 척 키웠습니다. 셋. 진실을 알게 된 오복기를 둔기로 살해하고 유기했습니다. 넷. 오장미를 트럭 뺑소니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 차에 서린이 탔는데도요. 다섯. 30년간 드림그룹 안에서 불법 자금을 운용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최화영은 공식 석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드림그룹을 위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30년 전 동석 씨 아이를 안겨드리고 이 집에 들어와서 이날까지 전 정말 드림태를 위해 온 마음을 다했으니까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30년의 범죄를 헌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능력. 그게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화영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장미가 딸 서린의 얼굴을 하고 바로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반전이 이 드라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최화영이 그토록 멸시하며 밀어낸 강준호. 그 남자가 사실은 최화영의 친아들입니다. 사산된 줄 알았던 아이. 30년 전 최화영이 잃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지금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그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인물이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 그의 진짜 정체는 훨씬 더 폭발적입니다. 목 뒤에 점 3개. 나란히 놓인 3개의 점.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최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증거. 내 어머니가 최화영이라고. 목 뒤에 점이 말해주네. 강준호는 강남봉 교수에 의해 거둬져 자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최화영의 아들로. 지금 강준호는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최화영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딸 서린장밋과 결혼을 추진하려 합니다. 여기서 족보가 완전히 꼬입니다. 최화영의 친아들 준호와 최화영이 납치해 키운 딸 서린이 결혼할 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준호가 알게 되는 순간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원수인 최화영이라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방황하지만 결국 강준호는 장미의 복수를 돕는 내부 첩자가 됩니다. 최화영의 비자금 장부를 빼돌려 백호에게 넘기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요리사의 길로 돌아가죠. 강백호는 변호사입니다. 강남봉의 친아들이자 준호의 동생. 이 드라마에서 강백호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주인공의 로맨틱 파트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복수극의 법적 설계자입니다. 장미를 처음 만났을 때 백호는 그녀가 오장미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 눈이 속지 않아요. 위장한 얼굴을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사람을 보는 능력. 장미 씨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서린으로 위장한 장미 앞에서 백호만이 그 눈빛을 알아봅니다. 내 눈은 못 속여요. 장미 표정, 장미 씨 눈빛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백호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싸웁니다. 이강혁의 과거 살인 미수, 오복길 살해 증거, 최화영의 모든 범죄 기록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장미 씨,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요. 이 드라마에서 백호는 장미의 든든한 후방입니다.
장미가 적의 심장부에서 홀로 버티는 동안 백호는 밖에서 채화영의 탈출구를 하나씩 막아나갑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비서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해결사. 비공식적인 직함은 살인자. 30년 동안 채화영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한 사람입니다. 정숙희를 절벽으로 몰아붙인 것도 이강혁. 오복기를 살해한 것도 이강혁. 쌍둥이 자매를 차로 친 뺑소니도 이강혁이 지시했거나 직접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채화영을 위해 30년을 헌신한 이유가 단순한 충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했습니다. 비뚤어진 방식으로, 맹목적인 방식으로. 그 감정이 있었기에 30년 동안 손을 더럽혔고 그 감정이 있었기에 결국 배신합니다. 채화영이 자신조차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강혁은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오복길 살해 도구를 장미에게 넘깁니다. 넌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다 할게. 이 대사가 이강혁의 30년을 설명합니다. 모든 죄를 자기 손으로 저질렀지만 그 죄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던 남자. 강남봉 교수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과거 채화영의 연인이었고 공모자였습니다. 채화영의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 준호를 데려다 키웠어요. 겉으로는 대학 교수. 현재는 채화영과 불륜 관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준호와 백호를 키운 아버지로서의 관계입니다. 아들 준호에게는 진짜 생모가 채화영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그 비밀이 점점 도화선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호 사진. 채화영이 알면 안 되는데. 강남봉은 채화영과의 불륜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아내 한영자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끝까지 준호를 이용해 재기하려다 절연당하는 결말을 맞이하죠. 탐욕스러운 인물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대창 회장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입니다. 드림그룹을 손에 쥔 절대 권력자. 핏줄과 가문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손녀라고 믿은 마서린이 사실은 납치된 아이였고 죽었다고 믿은 아들의 피가 강준호라는 남자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실을 확인하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채화영의 이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고 직접 진실을 파헤치려는 장면들. 마대창 회장은 말합니다. 아이만 확실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대사의 무게감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핏줄이라면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채화영을 해임하고 진짜 핏줄인 강준호와 오장리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기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정숙희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존재입니다. 30년 전 절벽에서 추락한 후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마동석을 사랑했던 여자. 두 아이를 품에 안았던 여자. 채화영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은 여자. 지금 그 여자는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합니다. 이강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릅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이 기억하는 공포. 이것이 이 드라마의 기억장치로 작동합니다. 수키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이 드라마 최대의 폭탄이 될 것입니다. 30년 전 마동석과의 사랑과 채화영의 만행을 마대창 회장 앞에서 눈물로 증언하는 그날. 마동석의 대사가 잠깐 등장하는 회상 장면이 있습니다. 수키야,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오복기를 얘기하지 않고 이 드라마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절벽에서 떨어진 낯선 여자를 구했고 그 여자의 아이를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그를 죽였습니다. 진실을 알아가던 복길이 채화영에게는 위험 요소가 됐기 때문이에요. 장미야, 내 엄마를 아프게 한 놈을 꼭 찾아라. 복길의 이 말이 장미 복수극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복길의 죽음은 단순한 서사적 장치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도 악에 의해 짓밟힐 수 있다. 그래서 복수가 필요하다. 이 드라마의 갈등 구조는 단순한 선악 대결이 아닙니다.
각 캐릭터마다 복층으로 얽힌 갈등이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이 드라마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갈등 구조 1. 장미 vs 최화영 납치범과 피해자의 딸. 이게 이 드라마의 중심 갈등입니다. 최화영은 장미호 장미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최화영은 장미의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최화영은 장미의 쌍둥이 동생을 납치해 30년간 키웠습니다. 최화영은 장미를 직접 죽이려 했습니다. 그 대상이 지금 최화영의 딸 얼굴을 하고 최화영의 집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의 전 장면을 긴장으로 채웁니다. 최화영이 딸에게 말할 때마다 그 딸이 실은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이 화면 위에 보이지 않는 자막처럼 깔립니다. 최화영이 장미를 의심하기 시작한 에피소드에서 최화영은 딸의 귀 뒤점에 주목합니다. 거짓점. 장미가 설인을 흉내내기 위해 붙인 것. 그 점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뇌관입니다. 갈등 구조 2. 최화영 vs 마대창 30년 연기의 한계. 최화영은 30년 동안 마대창 회장에게 충성스러운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대창 회장은 그 연기를 믿었어요. 아들이 없는 그 자리를 최화영이 메워줬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노회한 권력자입니다. 조금씩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어요. 최화영의 불륜 의혹이 터지면서 회장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이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은 최화영이 납치한 아이 설인과 죽지 않은 손자 준호의 존재가 동시에 드러날 때입니다. 아이만 확실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말을 역이용해 최화영은 30년을 버텼지만 바로 그 말이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갈등 구조 3. 강준호 vs 최화영 아들의 배신. 최화영에게 강준호는 처음에 그냥 신경 쓰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딸과 엮이려는 남자. 마대창 회장이 탐내는 인재.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장미의 편에 서서 증거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최화영은 무너집니다. 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악하지만 준호에게 거절당합니다. 그 절망이 최화영을 광기로 몰아붙이죠. 이것이 이 드라마 최후반부의 가장 강력한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 4. 강백호 vs 진홍주 장미를 둘러싼 삼각관계. 백호는 장미를 사랑합니다. 장미가 가짜 마설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홍주는 백호를 원합니다. 마대창 회장의 곁을 지키려는 야망과 함께 마설인,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내가 다 가질 거야. 진홍주는 악녀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최화영의 불륜 사실을 마대창 회장에게 폭로하면서 의도치 않게 장미의 복수를 돕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 갈등 구조 5. 강남봉 vs 한영자 불륜이 폭발하는 가정. 강남봉과 한영자의 관계는 최화영 복수극의 사이드 폭탄입니다. 한영자는 묻습니다. 강남봉, 당신 최화영이랑 무슨 사이야? 이 질문이 답을 얻는 순간 강남봉 가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30년 전의 불륜, 준호의 출생 비밀, 최화영과의 공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강남봉은 교수직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습니다. 4부 소름 포인트 총정리. 이 드라마의 진짜 반전들. 자, 이제 이 드라마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강준호는 그냥 잘생긴 셰프였습니다.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능력자. 그런데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게 뭔지 처음엔 모릅니다. 드라마가 은근히 그 점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최화영에게 같은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목 뒤에 점이 말해주네. 이 순간 화면이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느낌. 사산된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드림그룹 안에서 최화영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 최화영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아이러니. 최화영이 마대창 회장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30년 전 동석 씨 아이를 안겨드리고 이 집에 들어와서 이날까지 전 정말 드림태를 위해 온 마음을 다했으니까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드라마 속 인물들은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압니다. 동석 씨 아이는 납치된 아이라는 걸. 드림태를 위한 헌신은 범죄 은폐의 연속이라는 걸.
최화영이 자신의 범죄를 헌신으로 포장하면서 무결한 표정을 짓는 이 장면이 오히려 가장 무섭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악인. 그게 최화영입니다. 가사도우미 양금순이 마서린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 지켜봤는데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내 침대를 내가 언제 정리하고 다녔다고. 늘 입을 탁탁 깨놓고 시키는 거 싫어했는데 쉽게 찾아듣고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 눈깔도 피하고 게다가 내가 바닥을 닦아? 이 장면이 왜 소름 포인트냐면 장미는 완벽하게 서린을 흉내낼 수 없었어요. 30년의 습관은 속일 수 없거든요. 침대를 정리하는 것, 생선 눈을 먹는 것, 바닥을 닦지 않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장미를 발각시킬 뻔합니다. 그런데 양금수는 장미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줍니다. 최화영에게 짓눌려 살던 그녀에게 장미가 낸 작은 균열이 해방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 너 때문에 그 인간한테 얻어지 않고 좀 살만해졌는데. 이 대사에서 울컥합니다. 최화영의 집안에서 30년 동안 눌려 살았던 사람이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장면이거든요. 강백호가 마서린 앞에 섰을 때입니다. 마서린의 얼굴을 한 장미를 보면서 백호는 말합니다. 장미 씨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미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이 장면이 소름 포인트인 이유는 백호가 얼굴이 아니라 존재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장미와 서린은 똑같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그 얼굴 안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눈빛, 표정, 분위기. 사랑한다는 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장미가 미안하다고 하고 백호가 차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진짜 장미 씨 맞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도 돼요. 저요. 장미. 백호 씨가 사랑하는 오장미 맞아요. 이 대화가 이 드라마 전반부의 감정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복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안갚음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입니다. 장미의 복수 계획을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최화영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딸로 인정받고 드림그룹의 일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장미는 최화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직접 보게 됩니다. 드림그룹의 비자금, 불법 자금 운용, 최화영의 불륜 관계. 오태평은 밖에서 최화영의 불륜 영상을 수집합니다. 백호는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양금수는 안에서 장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진홍주라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최화영의 불륜을 마대창 회장에게 폭로합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멀티트랙 복수입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동시에 최화영을 조여 들어갑니다. 강준호가 최화영의 비자금 장부를 빼돌립니다. 이강혁이 오복길 살해 도구를 장미에게 넘깁니다.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최화영의 30년짜리 성이 무너집니다. 진짜 마서린이 의식을 회복합니다. 두 자매가 동시에 최화영 앞에 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최화영이 납치한 딸과 최화영이 죽이려 했던 딸이 동시에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난 당신 딸이 아니야. 이 선언이 최화영의 30년짜리 거짓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들은 짧지만 폭발적입니다. 주요 대사들을 하나씩 뜯어봅니다. 이 대사가 이 드라마 전체의 선언문입니다. 너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얼굴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동생의 30년 삶을 이어받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삶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겠다는 결의입니다. 이 대사를 말하는 장미의 눈빛에 분노와 슬픔과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강혁은 이 말을 지켰습니다. 최화영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혔습니다. 이 대사가 소름 돋는 이유는 사랑과 공범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흐릿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강혁은 악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 전반부 최고의 대사입니다. 가짜 마서린으로 살던 장미가 백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저요 장미.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지. 가짜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 진짜 자신을 숨겨야 했던 무게.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 앞에서의 해방감. 이 대사를 백호가 듣는 장면에서
백호의 표정이 이 드라마를 요약합니다. 얼굴이 같아도 사람은 다릅니다. 백호는 그것을 압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아이들, 납치된 아이, 버려진 아이. 그 아이들이 결국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 백호의 이 대사는 단순한 남자의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선언입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 설계된 사건들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마서린의 자리에 장미가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쌍둥이라서 가능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채화영이 30년 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수키의 아이 중 한 명을 납치해들인 그룹 손녀로 키웠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도 그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채화영의 욕망이 결국 자신의 파멸 구조를 만든 것이죠. 강남봉이 준호를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추천한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채화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준호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채화영의 친아들이 채화영의 바로 곁에 서게 됩니다. 30년 전 채화영이 버린 아이가 채화영의 제국 한가운데에 서는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인과관계의 결과입니다. 채화영의 충실한 해결사였던 이강혁이 마지막에 증거를 장미에게 넘깁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채화영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강준호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 사실, 30년 동안 사랑한 여자가 자신을 도구로만 썼다는 깨달음. 이 배신도 우연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이강혁을 이용하면서 심어놓은 상처가 30년 만에 폭발한 겁니다. 진홍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채화영의 불륜을 폭로했습니다. 장미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화영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미의 복수에 불을 붙입니다. 나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의 촘촘한 서사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가 향해 가고 있는 곳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채화영의 붕괴는 단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1단계 불륜이 마대창 회장에게 알려진다. 2단계 마서린의 출생 비밀이 드러난다. 3단계 강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임을 알게 된다. 4단계 친아들에게 거절당한다. 5단계 두 자매가 동시에 앞에 선다. 이 5단계가 채화영에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순간. 드라마의 카타르시스 지점입니다.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는 트리거가 무엇일지. 이강혁의 얼굴, 마대창 회장의 목소리, 아니면 준호의 얼굴. 이 트리거가 폭탄처럼 터지면서 30년 전 사건에 살아있는 증인이 탄생합니다. 채화영의 친아들임을 알고 방황하지만 결국 준호는 장미의 편에 섭니다. 어머니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드림그룹 본부장직을 버리고 요리사의 길로 돌아가죠. 이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가장 큰 성장 아크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강혁은 자수합니다.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려 했지만 채화영에게 결정적 증거를 넘기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30년 동안 사랑한 여자에게 마지막 배신을 당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배신하는 아이러니한 최후. 회장은 채화영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정숙희를 무시하고 채화영을 선택한 그 결정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아에다 근본도 모른 여자를 우리 가문에 들릴 수 없었지. 이 말이 회장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채화영만 악인이 아닙니다. 마대창 회장도 이 비극의 공범입니다. 그 회계가 얼마나 진실하게 그려지느냐가 이 드라마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복수극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진짜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계급과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짓밟는가. 마대창 회장이 정숙희를 무시한 이유가 뭔가요? 고아라서. 근본이 없어서. 그 무시 하나가 채화영에게 공간을 줬습니다. 그 공간에서 채화영은 30년짜리 범죄를 설계했습니다. 권력이 만든 무시. 그 무시가 만든 비극. 그 비극이 30년 후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이게 이 드라마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라마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인 채화영이 설인을 납치의 도구로 썼고 핏줄이 없어도 오복길은 장미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드라마 안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확실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마대창 회장 앞에 선 채화영.
30년의 세월을 정리하듯 말합니다. 30년 전 동석 씨 아이를 안겨드리고 이 집에 들어와서 이날까지 전 정말 드림태를 위해 온 마음을 다했으니까요. 회장은 모릅니다. 동석 씨 아이가 납치된 아이라는 걸, 드림태를 위한 헌신이 범죄 위에 쌓인 가짜 충성이라는 걸 시청자는 압니다. 하지만 회장은 모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이 이 드라마 내내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시청자가 알고 있는 진실을 캐릭터들이 모를 때 그 답답함이 오히려 강렬한 몰입을 만드는 겁니다. 양금순이 딸의 이상한 행동을 캐치한 후 채화영에게 고발하는 대신 장미를 보호합니다. 30년 동안 채화영에게 눌려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서는 선택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숨겨진 미덕은 조연 캐릭터들에게도 각자의 서사를 준다는 점입니다. 양금순 같은 인물이 단순한 집사 아주머니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정숙희의 지능은 5세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릅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 머리는 지웠지만 몸이 기억하는 공포. 정숙희의 비명은 말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절벽으로 몰았다. 증거도 없고 진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 하나가 이 드라마 안에서 어떤 법정 증언보다 강력합니다. 장미는 채화영 앞에서 딸을 연기합니다. 웃어야 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하고 가끔은 자신을 아끼는 척도 해야 합니다. 그 연기 중에 장미가 채화영에게 처음으로 미소 짓는 장면. 화면 밖에서 보는 시청자는 압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른 위에 있는 미소인지, 아버지를 죽인 여자 앞에서 웃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연기의 완성도보다 그 연기를 유지하는 장미의 내면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채화영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하게 설계된 캐릭터입니다. 단순한 악당으로 그리면 재미없습니다. 시청자가 미워할 수 있을 만큼은 나쁘고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인간적인 악당. 채화영의 악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채화영은 마동석을 원했습니다. 정확히는 마동석이 상징하는 것들을요. 드림그룹, 재벌가, 사회적 지위. 마동석은 그것들을 얻는 통로였습니다. 정숙희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채화영은 마동석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범한 욕망의 존재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숙희가 마동석을 가졌을 때 채화영의 욕망은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 계획의 핵심이 아이 납치였다는 것. 이 선택이 채화영을 단순한 욕망의 존재에서 범죄자로 만든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채화영은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복길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죽였고 오장미가 위험 요소가 됐을 때 죽이려 했습니다.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지킬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드림그룹의 권력, 재산, 지위까지 얻었고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쌓인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 거짓이 들킬 때마다 더 큰 범죄로 덮었습니다. 처음 잘못된 선택 하나가 30년에 걸친 범죄의 연속으로 이어진 겁니다. 채화영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30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채화영에게는 유일한 인간적 상처였을 겁니다. 아들이 살아서 자신의 곁에 왔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거부할 때 그 거부가 채화영을 광기로 몰아붙입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었던 여자. 그게 채화영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드라마를 복수극으로 보면 통쾌합니다. 하지만 생존극으로 읽으면 훨씬 깊어집니다. 오장미의 이야기는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양부 오복기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장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음에서 장미는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드라마는 그 질문을 계속합니다. 복수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 장미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것, 엄마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 동생이 눈을 뜨는 것,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오장미가 직접 말합니다. 채화영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죄. 우리 엄마 인생을 망가뜨린 죄. 설린이를 훔쳐가서 채화영 내 야망의 도구로 이용한 죄. 내가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거야. 반드시.
이 말은 복수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마대창 회장은 핏줄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화영은 권력의 도구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는 명확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낯선 여자를 구한 오복길. 그 여자의 아이를 자기 딸처럼 키운 오복길. 아무 혈연도 없지만 그가 장미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이것이 이 드라마가 전달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오태평은 장미의 오빠입니다. 오복길의 친아들. 아버지를 잃은 후 태평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장미와 함께 복수를 선택합니다. 태평의 역할은 밖에서 흔드는 것입니다. 최화영의 불륜 영상을 수집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최화영의 약점을 활용해 압박을 가합니다. 장미가 안에서 침투한다면 태평은 밖에서 봉쇄합니다. 최화영, 우리 아빠 목까지 지옥을 보여주지. 이 대사에서 태평의 분노와 결의가 압축됩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애도가 담긴 다짐입니다. 오태숙은 오복길의 동생이자 장미의 고모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태숙의 역할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추스르고 정숙희를 끝까지 보살피고 장미와 태평이 복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복수극의 화려한 전선 뒤에서 이렇게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 덕분에 나머지가 버틸 수 있다는 것. 태숙은 말합니다. 숙희야,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이 한마디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따뜻한 대사입니다. 진홍주는 악녀입니다. 야망 넘치고 강백호를 원하고 마서린 장미를 질투합니다. 마서린,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내가 다 가질 거야. 이 대사가 진홍주의 캐릭터를 압축합니다. 그런데 이 악녀가 의도치 않게 장미를 돕습니다. 최화영의 불륜 사실을 마대창 회장에게 폭로하는 것. 그건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복수극에 중요한 불을 붙입니다. 나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 진홍주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 서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위치입니다. 진홍주는 장미의 적이지만 최화영의 적이기도 합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처럼 진홍주는 자신도 모르게 복수극의 일원이 됩니다. 염산월은 진홍주의 어머니이자 마대창 회장의 곁을 노리는 인물입니다. 마 회장 옆자리는 내 거야. 최화영이 마대창 회장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것에 염산월과 진홍주 모녀는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이 라이벌 구도가 최화영에 대한 내부 견제로 작동하면서 드라마 안에서 최화영의 균열을 가속시킵니다. 최화영 입장에서 드림그룹 안의 적은 장미만이 아닙니다. 염산월 모녀도 있고 강준호도 있고 양금순도 있습니다. 사방이 적인 상황. 그것이 최화영이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답을 주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입니다. 마서리는 최화영이 자신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최화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도요. 그런데 서리는 30년을 최화영과 살았습니다. 엄마로 알고 엄마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비록 그 엄마가 통제적이고 집착했더라도 그것이 서린이 아는 유일한 모성이었습니다. 난 당신 딸이 아니야. 이 선언이 서린에게도 고통입니다. 최화영을 부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살아온 30년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드라마가 이 부분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는지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는 지점이 될 겁니다. 자신의 생모가 최화영이라는 사실. 그 생모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라는 사실. 준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머니를 증오할까요? 이해하려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죗값을 스스로 치르려 할까요? 준호의 선택이 이 드라마의 도덕적 무게를 결정합니다. 범죄자의 자식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지. 그 과정이 이 드라마 후반부의 핵심 서사가 될 겁니다. 복수를 완성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30년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장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화영의 파멸, 드림그룹의 경영권, 아니면 그냥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 복수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이 드라마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하나,
함은정 배우의 1인 2역이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같은 얼굴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연기하는 것.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 설인과 장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를 볼 이유가 됩니다. 둘. 30년짜리 복선들이 회수되는 쾌감입니다. 초반에 무심코 지나친 장면들이 나중에 그 복선이었구나 하고 돌아오는 순간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 악당이 무너지는 방식이 한 방이 아닙니다. 채화영은 서서히 사방에서 단계적으로 무너집니다. 각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채화영에게 타격을 줍니다. 그 타격들이 모여서 마침내 완전한 붕괴가 이루어지는 구조. 이 설계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한 여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30년짜리 범죄. 그 범죄 위에 쌓인 화려한 성의. 이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채화영은 30년 동안 한 번도 진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복길이 죽었고 정숙희가 무너졌고 쌍둥이 자매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대가가 한꺼번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오장미가, 포기한 줄 알았던 정숙희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닐까요? 30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